연결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생각하고 공시하는 재무제표예요. 두 개의 회사, 세 개의 회사, 여러 개의 회사인데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공시하는 재무제표가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면은 A가 B도 가지고 있고 C도 가지고 있고 D도 가지고 있어요. 각각 하나씩 공시하겠죠. A는 A대로, B는 B대로, C는 C대로, D는 D대로. 각자의 주주들이 있을 거니까 주주랑 채권자한테 공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각각 공시하는 걸 우리가 별도 재무제표라고 해요. 별도 재무제표. 우리가 회계학 1에서 배웠던 겁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별도 재무제표예요. 그런데 만약에 A가 B, A가 C, A가 D를 완전히 보유하고 있어요.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하나로 합쳐서 A가 공시하는 거. 이게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 사업결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사업결합은 M&A, 합병, 인수라고 부르는데 합병은 자,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을 때 밑에 보세요. 합병은 뭐냐? A와 갑회사랑 B회사가 있을 때 합병한 다음에 갑회사로 공시하는 거예요. 갑회사로. 을회사는 아예 없애버리고 갑회사로 공시하는 거. 이게 합병이에요. 그러니까 을회사의 주주들이요. 을회사의 주주들이 갑회사한테 그 주식을 넘긴 거예요. 아니면은 을회사의 주주들이 을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소멸시키고 갑회사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은 누구 주식만 남아요? 갑회사의 주식만 남겠죠. 결국은 합병이라는 것은 을회의 주식이 없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을회사의 주식이 없어질 때 어떤 식으로 없어지냐? 두 가지 방식. 하나는 돈 받고 을회사의 주주들이 돈 받고 하나는 갑회사의 주식 받고. 결국은 을회사의 주식이 없어지면서 갑회사의 주식이 남는 게 합병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연결 있죠. 연결은 이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업 결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연결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지 않고 갑회사의 별도 공시, 별도 재무제표가 공시됩니다. 선생님 합쳤잖아요. 을회사의 주식이 없어요. 연결은 을회사의 주식이 있는데 갑회사가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생각한 다음에 공시하는 거예요. 별도로 존재를 하는데 가정을 다는 거죠. 하나의 회사라면 이라는 가정을 다는 거고 합병은 진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사업결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결합 형태에서 여기에 다른 회사의 모든 자산 부채를 취득 인수하는 형태로 을회사의 법적 실체가 소멸되는 거, 이거를 합병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연결 재무제표는 요 동그라미 2번을 배울 거거든요. 연결 재무제표. 자, 연결 재무제표는 동그라미 2번이고요. 동그라미 1번은 뒤에 파트 6, 파트 6 합병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파트 1부터 5까지 동그라미 2번 배울 거고 파트 6을 여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이 파트 6에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을회사의 주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갑회사가 을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거예요. 을회사가 100주를 발행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갑회사가 60주를 샀어요. 그러면은 을회사의 100주는 살아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잖아요. 을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 거래되는 주식 중에서 60주를 갑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과반수의 주식을 취득한다. 다른 회사의 의결권을 취득하는데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라는 건 아니죠. 절반 이상을 취득하는 형태다. 그래서 을회사도 법적 실체가 존재하고 을회사의 의결권의 대다수를 갑회사가 가지고 있는 형태, 요게 인수입니다. 인수. 주식 인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M&A가 요 1번과 2번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회사의 재무상태표, 을회사의 재무상태표 각각의 별도 재무상태표가 존재를 하고 을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여기에는 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본에 갑회사 뭐 기타 등등 여러 회사들이 을회사를 보유한다. 물론 재무제표에는 누가 보유하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죠. 누가 보유하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사업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주석을 보고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갑회사 지분이라고 표현은 안 되지만 제가 여기다가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회사랑 을회사가 따로따로, 갑회사는 갑회사 주주들한테, 을회사는 을회사 주주들한테 공시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을회사의 주주 중에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갑회사가 있어요. 그럼 을회사가 갑회사한테도 공시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갑회사한테 직접 전달해 갑회사한테 가가지고 직접 재무제표를 주는 건 아니고 그 다트라는 공식 사이트에다가 을회사의 재무제표를 올리겠죠. 그럼 갑회사가 보겠죠. 자, 그러면 갑회사의 주주들은요. 갑회사의 재무상태 궁금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갑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을회사의 재무상태표도 궁금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겠죠. 갑회사가 을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을회사도 보고 갑회사도 보고 귀찮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갑회사가 을회사를 60% 보유하고 있는 상태의 재무제표를 만들면 되겠죠. 갑회사가 을회사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뭐 10%, 20%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굳이 뭐 합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을회사의 지분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을회사를 갑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을회사랑 갑회사랑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생각한 다음에 갑회사가 그냥 지 주주들한테 공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연결입니다. 다 이 재무제표 공시는요.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좀 더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을까? 투자자들의 시간을,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시간을 조금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다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 재무제표라는 것을 만들죠.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히 봅니다. 세부적으로 만드는 작업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할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할 거고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요? 갑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뭐가 들어가요? 을회사의 순자산이 여기 들어갑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을회사의 자산, 을회사의 부채 이런 식으로 얹혀져요. 얹혀져요. 갑회사의 기존 자산과 을회사의 자산, 부채가 얹혀집니다. 그래서 을회사의 자산, 부채가 갑회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됩니다. 앞에 표시가 돼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왁구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 왁구 맞추는 것은 뒤에서 볼게요. 어쨌든 갑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을회사의 자산부채가 있다. 근데 을회사의 자산부채라고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마치 하나의 자산이니까 갑회, 예를 들어서 갑의 건물이 있고 을의 건물이 있어요. 갑의 건물 100억, 을의 건물 100억이에요. 그러면 연결로 만약 표시한다. 그러면 갑의 건물 200억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만약에 갑이 을을 60%만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100억 건물 중에서 60억만 갑이 공시를 하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을의 자산 중에서, 을의 재산 중에서 갑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60%잖아요. 맞는데 60%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거든요. 60%만 가지고 있어도 을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을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물 100억 중에 60억만 내 게 아니라 사실은 100억 다 내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시를 하는 게 연결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받아들여져요. 그럼 여기서 또 음은 을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주주들이 있죠. 40%. 을이 발행한 주식 중에서 40%는 나머지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또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뭐 그래 을은 갑거야. 그거까지 표현 오케이. 그런데 을의 40%는 나머지가 보유하고 있잖아 라는 부분을 표현을 해줘야지 좀 더 원활한 의사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을 80%, 80%를 가지고 있든 60%를 가지고 있든 을이 갑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20%인지 40%인지에 따라서 그 재무제표를 보는 그 분석 자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누구한테는 중요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또 그게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을의 나머지 소수 지분, 을의 나머지 소수 지분을 몇 퍼센트 보유하고 있는지 그거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여기는 비지배 지분입니다. 갑회사에 을회사 100% 다 넣었지만 그 중에서 을회사의 재산 중에서 일부는 갑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표현한 어떤 개정 과목이 저기는 비지배 지분이에요. 그래서 비지배 지분 요게 이 나머지 40%를 얘기해 주는 어떤 모양새다. 지금은 약간 공허하죠. 그냥 뭐 백지에다가 그냥 쑤셔 넣는 기분인데 이걸 좀 더 구체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해독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 비지배 지분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보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요거 회계 처리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자, 그러면 사업결합 회계 처리 결정 요걸 한번 볼 건데 자산부채 취득 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분을 취득하는 게 있어요. 그냥 을회사 자체를 사버리고 아예 을회사의 주식을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지배력을 획득했으면 합병하면 되고요. 만약에 지배력을 획득하지 않았다. 그냥 을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장을 산 거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자산부채 발생 회계처리, 을회사의 자산을 구매한 회계처리, 우리가 유형자산 구입 회계처리처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교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유형자산에서 배웠죠. 이거는 유형에서 배웠습니다. 유형, 뭐 금융자산 이런 데서 쭉 배웠죠. 그렇게 하면 되고 얘는 이미 우리가 배운 회계처리고요. 얘가 6장에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취득했는데 지배력을 획득했다. 그러면 저 회사는 내 거다. 이게 연결인데 연결은 1장부터 1장 그 다음에 2장 그리고 4장 5장 이렇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취득했는데 일반적인 자사부채 발생 회계 처리 요걸 처리하는 거 요게 금융자산이겠네요. 요 금융자산은 여기서 처리하면 되겠네요. 금융자산 지분상품이죠. 주식 지분상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분법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만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약 20% 이상 이 일반적인 기준인데 그게 우리가 지분법이라고 배웠거든요. 기억나시는 분은 있을 텐데 그 지분법, 이 지분법은 어디서 배웠냐면 이 지분법은 3장, 3장에서 우리가 배운 3장에서 그래서 기업결합 회계가 총 6장이 나오는데 6장이죠. 6장인데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